말고는 지금 네. 테스트 전공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운영하기 전에 네. 그러면 이제 직원으로서는 네네.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을까요? 직원으로는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, 뭐, 이직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직을 못해서 원하는 금액이 안 돼서 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오늘은 그런 창업 과정 네. 이런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아,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제조업 창업이 좀 쉽지 않은데, 오늘 컨텐츠는 제가 제조업을 퇴직금 가지고 창업을 하고, 창업을 한 다음에 뭐 제가 놓쳤던 거,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좀 자신감이 필요해요. 제가 이거 좀 섹터를 나누긴 했는데,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도면을 가져와도 뭐든지 다 깎을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. 내가 만약에 뭐 작은 것만 했다. 그러면은 작은 걸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, 인가공이 보통일 거란 말이에요. 학연, 지연, 뭐 일 받을 데가 없으면은. 그렇다고 하면은 작든 크든 내가 원하는 발주가 왔을 때 거의 다 쳐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. 제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실력을 키우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조금은 더 돼야 돼요.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느껴야 되고, 그리고 뭐 캠이 됐든 자동화가 됐든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간에 이거는 다 통일될 거예요.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, 남들보다 가치를 얻을 수 있다,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일단은 자신감이 제일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.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서 시장조사가 돼야 되거든요.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, 경기, 남부 쪽에서는 뭐 반도체가 좋더라. 그러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좀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뭐 제가 단편적으로 보면 창원에서 처음에 사업을 해볼까도 했어요. 방산 쪽도 많고,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좀 가깝고, 사천도 가깝고 이러니까 하려고 했는데, 내가 했던 게 그냥 부산에서 뭐 조선기자재 뭐 이런 단품 하다가 방산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시장조사 그리고 지역조사도 필요해요. 만약에 이 사상이라는 곳에 제가 있는데, 사상에는 열처리집도 있고 와이어집도 있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맥도 쌓고 또 소개도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간다. 지금 여기가 밀집 지역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월세도 싸고 다 저렴해요. 근데 너무 고립돼 있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있는 이런 데가 더 낫다. 세가 비싸더라도. 저는 전략을 이렇게 했어요. 세를 이거 대비 한 4, 50만 원 비쌌거든요. 그런데도 이걸 선택했어요. 거리적인 요인도 있고,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편의성도 있고, 나의 외주를 줄 때 동선이 짧으면은 그 시간에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.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시장조사는 필수라고 생각하고, 일단은 자신감이 전제 조건 하에 시장조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상황도 좀 중요해요. 만약에 상황이라 하면은 뭐 내가 몸이 아픈데 창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암 검사 다 하고 창업을 했어요. 상황이라는. 그리고 또 가족들이 아프거나 또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한다. 그러면은 전 좀 반대하는 거예요. 창업이라는 거 자체를. 그리고 대출이 많다던가 뭐 이런 요건들이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상황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하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알면은 새 장비를 살 것인가 중고를 살 것인가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이어서 새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요건이었고, 뭐 15인치 18인치 뭐 이런 장비들은 잘 못 구하거든요 사실. 근데 중고는 퇴직금으로 구해서 어떻게 흔한 장비, 작은 장비들을 위주로 했고,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잘 못 구하는 거를 새 거로 샀죠.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다양한 아이템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. 내가 선반도 하고 MCT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구성하면은
중구난방으로 망하겠죠.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집어서 이걸 타겟으로 대출을 좀 상환하고 내가 역량을 키운 다음에 하나씩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구성은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. 아직도 하고 있고, 뭐, 이 정도 노력은 해야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성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준비물이라고 있는데,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렌치, 장갑, 그 다음에 뭐, 에어건, 에어호스, 컴프레셔 이런 거 전부 보이는 걸 작성해서 예를 들어 사무용품, 그 다음에 측정 공구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 거죠. 다양하게 나눠서 처음에 일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미리 다 사놓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짜야 돼.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짜고 그 예산 하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금액이 나오잖아요. 금액. 내가 다 돈이 없으니까 이 금액을 대출을 해야겠죠. 근데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. 만약에 새 장비를 사겠다. 그러면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은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할부. 근데 이 할부를 또 어디서 하냐? 청년 창업 감면을 제가 봤는데 청년 사업주거든요. 근데 올해는 끝났지만은 이거를 받으려면은 처음에 기술 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을 받아요. 운영자금 저는 그때 당시 1억을 받았거든요. 그 다음에 중진공에서 청년 운영자금 1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산담보대출이라고 또 있어요. 동산담보. 이거는 은행권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바로 상환이라 바로 4년 상환이거든요. 근데 이게 돈이 있을 때 상환이 들어가면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대출이 겹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보통 창업하고 3에서 5년 사이 다 망해요. 왜 망하냐? 이 원금이 갚아지는 시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 겹칠 때 망해요. 이 겹칠 때. 그때 돌려막기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대출을 받아서 그냥 막 쓰더라고 사람들이. 왜냐면은 주머니에 막 1억, 2억, 3억이 있으면은 내 거 같거든. 진짜 내 거 같거든. 근데 버는 거는 진짜 쥐꼬리만큼 벌어지거든. 다 세금 내고 뭐 내고 매입 안 잡아주고 이러면은 다 지출이란 말이야. 이걸 돈을 받아서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 자금, 운영 자금, 정부에서 주는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이니까 이거는 막 쓰지 말고. 제가 돈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. 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%대 많이 잡아서,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2%대 청년 자금 대출이. 지금은 조금 올랐을 건데 제가 대출을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라서. 근데 이거를 먼저 갚아야 되냐, 이거를 먼저 갚아야 되냐, 아니면 이거를 먼저 갚아야 되냐. 이것도 상환 계획표를 항상 잘 잡아야 돼요. 이게 1%가 1억이 되면은 뭐 액수 얼마. 근데 2억이 되면, 3억이 되면, 4억이 되면은. 근데 이 상환 스케줄을 잘 못 잡기에 보통 3에서 5년에 다 망하는 거고. 그리고 뭐 힘들다, 돈 안 된다, 뭐 한다. 근데 그건 사실이긴 한데 이런 것도 못 하면은 더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제조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진공이 필수고 기술 보증기금이 필수죠. 또 기술 보증기금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은 자격증, 그리고 경력, 그리고 네 집 담보 담보가 필요해.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, 그리고 지인들 막 통해서 이거는 꼭 스케줄을 무조건 짜야 돼. 이게 돈이 다 나오거든요. 솔직하게 그냥 해도 나오고 창업을 얼마 안 했어도 나와요. 기본 1억 80으로 나와. 거의 1억 그럼 2억이잖아요. 장비 사면은 뭐 1억 5천짜리 산다 치면 4억, 3억 5천, 뭐 부수적인 거 4억, 바로 4억 깔고 제조업을 창업해야 되기 때문에 막 쓰지 말고 이런 상환 스케줄을 하나씩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적으로 갚아 나가고 줄이고, 그리고 좀 경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대출을 해서 좀 운영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는 게 좀 중요하고요.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, 일을 받아서 쇠를 깎아야 뭘 돈이 되잖아요.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케팅.
영업 및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. 보통은 학연, 뭐 내가 학교 선배님들, 후배님들, 뭐 대학교를 갔으면은 뭐 그걸 통해서 일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죠. 지연,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크게 한다. 그러면 일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죠. 만약에 이게 한계고 또 돈이 엮인다. 돈이 엮이게 되면은 항상 분란이 일어나거든요. 가족끼리는 더.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뭐 모임이나 이런 것도 좀 자주 참여해서 인프라를 좀 넓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소개. 근데 항상 갈 때 깍듯이 인사하고 뭐 불량 났으면은 최대한 빨리 조치해주고 뭐 밤을 새서라도 저는 계속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.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발주소도 그냥 없이 그냥 주고 나도 조금 더 가공 단가를 좀 낮춰주고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인성이 바라야 된다. 1차적으로 사람관계를 잘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뭐 모임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져야 된다. 뭐 위아래 할 거 없이 뭐 다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약간 좀 스페셜하게 영업이 된 사례이긴 한데 이번에도 제가 좀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그전에도 유튜브를 보고도 연락이 왔고 이게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. 영상으로서 내가 이걸 깎고 품질 관리, 제품 관리를 하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좀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에서 좀 믿고 맡기고 그냥 주더라고요. 뭐 저도 분량은 냈어요. 분량도 내지만은 또 대처를 해주고 또 큰 업체들도 또 기회를 봐주시니까 제가 조금씩 계단식 성장이죠. 뭐 한 번에 이렇게 크진 못했어요.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. 저는 근데 이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. 다른 방식이 있으면은 뭐 인스타그램,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저는 가입은 돼 있는데 제가 잘 할 줄 몰라갖고 이거는 다 안 하는데 솔직하게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. 블로그도 안 하지만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마인드가. 이 상황은 다 만들 수 있어요. 자신감도 있다 치고 시장 조사도 그냥 남들 많이 하는데 하면 되고 근데 마인드는 못 바꾸거든. 게으름. 이건 어떻게 안 되더라고. 사람들마다. 출근을 해. 드라마를 봐.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해. 왜냐? 나 사장인데. 내가 사장인데. 내가 안 하면은 뭐 내가 조금만 벌면은 500 벌었잖아. 500 벌면 뭐해? 회 나가잖아. 월세 나가고 한 100 나간다 치고 350이잖아. 350이면 뭐해? 공구값 한 50 들었잖아. 근데 근무 야간 들어갔잖아. 뭐 했잖아. 따지면 이거 제로도 안 돼요. 마이너스예요, 오히려. 근데 다들 내가 사장이면은 다 게을러. 제가 왜 잘 되냐면은 저는 게으르지 않았어요. 지금도 뭐 열심히 살지만은 이 게으름이 적이거든요. 그리고 항상 마인드셋을 해야 돼. 자기 개발을 조금씩 해야 돼. 한 번에는 안 되는데 좀 천천히라도 무언가 내가 블로그를 하나 더 올려본다던가 영상을 하나 찍어본다던가 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되는데 보통은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인드라는 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버티기만 해도 올라가는 구조잖아요. 우리 제조업이 그렇거든요. 일단은 창업을 함으로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랑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이런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제 창업 스토리와 뭐 제가 했던 어리석었던 것들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